자,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수요 변화 요인 할 겁니다. 여섯 번째 수요 변화 요인. 기본서를 본다면 기본서는 몇 쪽부터 수요 변화 요인이냐면 그러면 82쪽. 82쪽이 상단에 핵심 나오고 그 밑에 양괄호 3번에 수요 변화 요인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 그럼 수요 변화 요인은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까?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이죠. 자체 이동. 그래서 책에 봤더니 수요곡선 자체 이동 요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책 그렇게 펴시고 자, 필기 노트는 22쪽을 펴두시고 이제 칠판에 집중해 보자고요. 수요 변화 요인은 무수히 많습니다. 수요 변화 요인은 근데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감소 요인으로. 수요 증가 요인 발생하면 수요곡선 우측 이동한다고 배웠지 아까? 그러면 수요 증가 요인은 수요곡선 우측 이동시키고 수요 감소 요인은 수요곡선을 좌측 이동시키는 겁니다. 시험에서 가끔씩 이렇게 물어봐요. 다음 중 수요 증가 요인은 이렇게 물어봐요. 또는 수요 곡선 우측 이동시키는 요인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인구 증가는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입니까? 좌측 이동 요인입니까? 인구 증가. 인구 증가하면 수요 증가죠. 그럼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우측 이동을 우리말로 하면 우측 이동 좌우는 한자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말은 오른쪽 이동. 우측 이동이 오른쪽 이동. 제가 이제 우측 이동이라 했지만 다른 말로 이제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런 말도 나중에 배우게 된다고. 지금은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이렇게 하라고요. 그럼 이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요거는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그럼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수요 감소 요인,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요인. 이제 공부가 많이 되고 이제 5, 6월달 7, 8월도 되면 이거 여러분이 다 구별된다고. 그러니까 별도로 수요 증가인 뭐가 있고 수요 감소인 뭐가 있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 증가 요인과 수요 감소 요인은 정반대니까 수요 증가 요인 알면 나머지는 반대로 하면 수요 감소 요인 되는 거야. 인구 증가, 수요 증가, 인구 감소, 수요 감소 이렇게. 그럼 수요 변화 요인은 무수히 많은데 여러분과 제가 공부할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인구 증가가 수요 증가 요인이다.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건요. 대출 이자율이 하락했어요. 그럼 대출 이자율 하락하면 수요 증가입니까? 수요 감소입니까? 수요 증가.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 지역에 교통 체계가 개선됐다. 우리 지역에 범죄율이 하락했다. 그럼 우리 지역에 아파트 수요가 증가다 감소다? 증가.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다음에 대부 비율이라는 게 있어.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은 돈을 빌려주는 비율이야. 그러면 대부 비율이 50%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 10억짜리면 5억을 빌려준다는 소리야. 그럼 대부분이 높아져. 50%에서 80% 높아지면 10억짜리 돼서 8억을 빌려주겠다는 소리야. 그럼 대부분이 높아지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그런 거 제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안 되는 게 있다고. 자, 이제 그러면 수요 변화이 무엇이 많은지 저하고 세 가지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자도 있고 수요가 감소하는 자가 있어요.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이 증가했다. 수요가 증가했다. 수요수 우측 이동했다. 이런 게 있고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하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무조건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이 소득이 나오면 뭘 물어보냐 우리에게 정상제, 열등제, 중립제 이런 걸 물어봐요. 중립제는 안 중요하고 자 갑니다. 소득의 변화는 수요를 변화시켜요.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잘 안 물어보고 소득이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 이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중립제 다른 말로 중간제라 하는데 이거는 거의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정상제, 열등제를 구별해봐요. 이 정상제는 어떤 게 정상제냐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제야. 우측 이동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제한을 뭐라고 한다? 정상제. 그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제야. 수요가 감소하는 제야. 수요곡선이 좌측 이동하는 자를 열등제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소득이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 따지는 거.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다시 갑니다. 정상제는 뭐가 정상제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한다면 그 자는 무슨 제? 정상제.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거.
그러니까 정상제, 열등제 이제 딱 구별이 끝나는데 여기서 봐요. 여기 있는 것들은 하지 말고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정상제 그러면 소득 움직이는 방향과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아요. 소득이 증가했죠? 그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우측으로 올라가잖아요. 수요량도 증가하잖아요. 그럼 소득 움직이는 방향과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을 하고 있으면 무슨 제? 정상제. 열등제는 반대거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잖아요. 수요 감소하잖아요. 좌측 이동이 떨어진 거라고. 그럼 반대로 소득 움직이는 방향과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정상제. 반대로 가고 있으면 무슨 제? 열등제. 그럼 이런 건요. 내 소득이 감소했더니 수요량이 감소하고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했다. 이거 무슨 제?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 때 정상제, 감소할 때 열등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했다.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무슨 제라? 정상제. 자, 소득이 감소했어요. 수요도 감소합니다. 무슨 제? 정상제.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가고 있으면 무슨 제? 열등제. 그러면 여기 보지 말고 소득이 감소했어요. 근데 수요량이 오히려 증가해요. 무슨 제? 열등제.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수요량이 감소한다. 무슨 제? 열등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중립제는 소득이 증가하든 소득이 감소하든 수요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 거. 그럼 여러분 소득이 10배로 증가해. 여러분 소득이 한 달에 지금 2천만 원인데 2억으로 10배로 증가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소금을, 간장을 10배로 더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장, 소금 이런 것들은 소득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수요량이 큰 변화가 없어요. 이런 것을 중립제. 우리 부동산학 결혼 시험에 소금, 된장, 간장이 나올까? 안 나오지. 그러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만 구별하면 되죠. 자,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물어본다고. 소득이 10% 올라갈 때 수요량이 5% 증가할 때 나온다고. 그럼 이게 정상제냐 열등제냐 물어봐요. 이거 무슨 제? 정상제. 정상제, 열등제 따질 때 앞에 이 숫자를 안 보는 거야. 숫자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고. 그럼 이렇게 한다고. 소득은 10%나 올라갔는데 수요량은 5%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쓴다고. 그래서 열등제를 이렇게 유도하려고. 정상제, 열등제 따질 때는 숫자 보지 않고 방향만 본다. 그 다음에 소득이 나왔잖아. 소득 나왔잖아요. 소득이 나오면 무조건 뒤에 정상제, 열등제 따진다는 거야. 1번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량이 5% 증가했다. 5%, 10% 안 보고 방향만 본다. 소득 증가, 수요량 증가. 그거 뭡니까? 정상제. 자, 2번은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량도 감소합니다. 그 무슨 제? 정상제. 같은 방향으로 쓰면 정상제. 3번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했다. 무슨 제? 열등제. 자, 책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정상제를 우등제라고 하고 열등제를 하급제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안 중요해요. 그냥 정상제, 열등제. 책은 이제 그렇게 나왔지만. 자, 그럼 이제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소득 끝났어요. 3개 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요 변화 요인 3개 한다고 그랬어요. 자, 소득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제 가격과 보완제 가격이라는 거 나왔네. 대체제 가격과 보완제 가격. 자, 요게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럼 4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4개인데, 필기노트는 2개밖에 없어요. 필기노트는 대체제 가격 상승, 보완제 가격 상승 이렇게 나왔는데 2개밖에 없는데, 자, 요거 4가지. 요 4가지 중에서 여기다 여기 이제 암기라고 썼는데 여기다 이제 별표 3개 할 거라고요. 별표 3개. 필기노트에다 별표 3개 별표하실 분들은 23쪽 상단에 암기라고 나온 게 있어. 찾으셨습니까? 거기다가 별표 3개 하시라고. 자, 그러면 이제 설명 잘 듣시라고요. 여기 이제 설명 듣는데 요거 4가지 나왔네. 대체 자격이 올라갈 때, 대체 자격이 떨어질 때, 보완 자격이 올라갈 때, 보완 자격이 떨어질 때. 요 4가지 중에서 1번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할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럼 1번 보자고요. 여기 대체제가 무슨 말이냐면 바꿔 쓸 수 있는 두 자를 대체제라. 바꿔 쓸 수 있는 거. 제가 사이다를 먹고 싶어. 사이다를 마시고 싶은데 사이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다 먹고 싶습니다.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다 없으니까 막걸리 먹으라 그런다. 막걸리. 자, 이거하고 사이다 없는데 콜라 마실래 이렇게 했어요. 요 사이다하고 바꿔 마실 수 있는 게 막걸리입니까? 콜라입니까? 콜라. 요 사이다하고 콜라를 대체제라고 해요. 대체제. 그럼 대체제는
재화가 두 개 나와. 물건이 두 개 나오는데 이 두 개를 바꿔서 어떠한 자를 소비한다 하더라도 만족감이 큰 차이가 없는 거. 사이다와 콜라가 만족감이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큰 차이가 없다. 그 두 자를 대체제라고 그래.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볼까요? 내가 배를 먹고 싶어. 야, 배 없으니까 소주 마셔라. 이거 미친 거지. 그 배 없으면 사과 먹을래? 이렇게 나와야지. 그럼 배하고 사과가 대체제야. 내가 녹차를 마시고 싶어요. 녹차 없으니까 맥주 마셔라. 이것도 미친 거고. 그럼 홍차 마실래?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녹차, 홍차 대체. 대체제 의미 아셨죠? 이렇게. 자, 이게 대체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부동산으로 와볼까요? 부동산 오면 여기 아파트 있네요. 그럼 아파트하고 대체제가 상가입니까? 연립주택입니까? 연립주택. 연립주택 자리에다가 단독주택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 대체제거든. 그럼 아파트 입장에서 연립주택이 대체제고, 연립주택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대체제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아파트 입장에서 연립주택이 대체제입니다.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연립주택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잘 생각해.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갔잖아. 그럼 연립주택 수요량은요? 감소. 그럼 이 수요량 감소가 100개 있다 이봐요.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보지 말고, 아파트 보지 말고. 응? 선생님 아파트 보이는데 그냥 지워버릴게.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연립주택 수요량은요? 감소. 그럼 연립주택 수요량이 100개가 감소했다고 해봐요. 그 100개 감소 어디로 갈까? 아파트로 가야 되겠지.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요?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 감소? 증가. 요거. 여기에 시험 볼 때까지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 그럼 여기다 사이다 쓸게, 사이다. 사이다이고 콜라가 있어요. 그럼 콜라 입장에서 사이다가 대체제죠. 그러면 사이다 가격이 거의 대부분이 한 병에 1,000원인데 사이다 가격이 올라가서 10만 원 한다, 10만 원. 그럼 사이다 거의 못 먹어요. 사이다 먹고 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너 그러지? 10만 원짜리 먹고 있으니까. 그지? 그럼 사이다 가격이 올라가면 콜라의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 증가. 요거. 요걸 그렇게 어려워한다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라는 내 입을 때려버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네, 자, 봐요. 그러면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연립주택 수요량이 감소해서 100개가. 그 연립주택 수요량 감소가 그대로 아파트 수요량 증가로 가버리는 거야. 요걸 대체 효과라고 그래.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대체제라고 할 때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한다. 그럼 이 아파트 수요량 증가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입니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일까? 아파트 수요 변화일까? 수요 변화지. 아파트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연립주택 가격이 변했으니까 우리 지금 수요 변화 요인 하고 있잖아. 수요 변화 요인. 자, 이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했어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어.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했다. 그것은 수요량의 변화가 되는 거고. 여기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했는데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갔잖아. 그럼 수요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수요량이 증가했는데 수요량 증가는 수요 증가입니까? 수요 감소입니까? 수요 증가고. 그러면 아파트 수요 곡선은 디맨드 커브는 어디로 가고? 우측 이동하고. 그럼 이제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아직 여기까지 안 배웠지만 수요가 증가했어요. 살 사람이 늘어났어요. 가격은요? 올라가고. 이렇게. 됐습니까? 요거. 요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 여기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이 헷갈려 한다고, 요거. 요게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 거예요. 수요에서. 자, 봅시다. 연립주택하고 아파트가 있다. 두 자가 대체제다. 근데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연립주택 많이 안 사겠죠. 그럼 아파트 많이 사겠지.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걸 수요 증가라고 한다고. 그럼 아파트 수요 우선이 우측 이동한다고. 그럼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간다는 소리야. 거기 있잖아요. 뭐요? 여기 지금 이제 일반은, 여기는 지금 사례를 든 거고, 요거 일반화 시켜볼게요. 일반화. 그럼 아파트 입장에서 연립주택 가격은 대체제 가격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걸 연립주택이 아니라 여기 이제 아파트를 요걸 해당제라 하면, 그러면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제 수요량은 증가하고 수요 증가했다고 하고 수요수 우측 이동하고 가격은 상승하고 이렇게. 그럼 시험 지문 만들면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해 못하신 분이 많아서 눈빛 보니까 이해 안 될 게 없는데요. 아니 연립주택 아파트 2개 있는데 근데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간대. 그럼 뭘 살 거가? 아파트 사는 거지. 그게 뭐가 어려워요? 다만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지. 아파트 가격이 변한 게 아니니까. 연립주택이 변했으니까. 수요 변화인데 수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수요 증가지. 그럼 수요수는 우측이동 하겠지. 근데 나중에 이제 가격 올라간다. 이건 아직 안 배웠잖아요. 이거. 그러면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자의 수요량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우측이동이 올라간 거라고. 가격도 올라가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하나 내야 돼. 대체재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해당자의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입니까? 같은 방향. 그것만 하면 된다. 그것만. 그러면 대체재가 올라갔다. 해당자의 수요 증가. 대체재가 올라갔다. 해당자의 수요선 우측이동. 우측이동 올라간 거니까. 그럼 대체재가 올라갔다. 해당자의 가격 상승. 그럼 이제 이렇게 봐요. 아파트와 대체 관계 있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한다. 아파트와 대체 관계 있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는 우측이동한다. 5. 아파트와 대체 관계 있는 가격이 올라가면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간다. OX? 시험은 그렇게 낸다고 그렇게. 그러면 이제 반대로 대체재 가격이 떨어졌다 이봐요. 요거 좀 했으니까요. 여기 지금 아파트라고 하면 대체재가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 증가, 아파트 수요 증가, 아파트 수요수 우측이동.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 증가는 좀 이따 배우게 된다고 이렇게. 화살표 방향만 잘 보면 돼. 대체재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죠. 그럼 해당 이제 수요량 증가, 수요 증가, 우측이동 올라갔다, 가격 올라갔다, 거래량 증가한다. 그럼 대체재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해당자의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 다른 방향? 같은 방향. 그러면 여기 대체 가격이 떨어졌다. 이걸 제가 안 했는데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안 했는데 그럼 대체 가격이 떨어졌다. 해당의 수요량 감소, 수요 감소, 좌측 이동,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 감소. 됐죠? 그럼 요 1번 하면 2번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죠. 대체가 올라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반대니까 할 필요 없는 거라고 요거. 요거는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요 두 개를 하다 보니까 막 헷갈려 미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위에만 하나만 하면 된다고. 자, 별표 3개 줬으니까 이거 봐요. 대체 가격 상승이 해당자 수요량을 증가시키고 수요 증가하고 수요수 우측 이동하고 가격 상승하고 거래량 증가하고 요거 별표 3개 줬잖아요. 필기노트 23쪽에 가장 위에 있는 거 암기. 그러면 대체 가격 상승, 해당자 수요 증가, 수요수는 우측 이동,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그거 이제 암기상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대체가 하락해 볼게요. 논리적으로. 그럼 대체가 하락했다. 연립주택 가격이 떨어진 거야.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면 연립주택을 많이 사겠죠. 그럼 연립주택 수요량은 증가.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요? 감소. 아파트 수요 감소. 수요선 좌측 이동. 그럼 가격은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굳이 떨어지는 것을 하지 말라고. 올라간 것만 하는 거야. 그럼 대체재 가격 상승하면 해당자의 수요는 뭐다? 증가. 수요수는 어디로? 우측 이동. 그럼 해당자 가격도 상승. 자, 마무리해 볼까요? 아파트와 대체 관계 있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 증가. 아파트 수요수는 우측 이동. 아파트 가격 상승.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배운 대로 나오면 좋은데 시험은 반대로 내. 반대로. 그럼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다음 중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은 그래요.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인구 증가, 아파트 수요 증가. 이자율 하락, 아파트 수요 증가. 우리 지역의 교통체계 개선, 아파트 수요 증가. 우리 지역의 범죄율 하락, 아파트 수요 증가. 제가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을 다 못하고 죽어. 계속 말한다 하더라고요. 왜? 무수히 많으니까. 근데 그 중에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중에 뭐가 있다? 대체재 가격 상승이 있다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 가봅니다. 다음 중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3번에 대체재 가격이 상승 나왔어요. 답 몇 번? 3번. 그거 찾으라는 소리야. 그렇게. 자, 여러분이 출제자인데 이렇게 내기는가 봐봐요. 다음 중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그래서 답에다가 인구 증가 줄까요? 안 주지. 인구 증가를 누가 주겠습니까? 봐봐. 다음 중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그래서 답에다가 2번에다 인구 증가로 하면 그게 답이야. 인구 증가 아파트 수요 증가잖아요. 그렇게는 안 주겠다는 소리야.
인구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 증가한다고 다 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를 준다는 소리지. 그러면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중에 뭐가 있다? 대체재 가격 상승이 있다. 다음 중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률 찾아봐라. 그럼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률이 무수히 많다고.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뭐다? 대체재 가격 상승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 상승과 해당자의 수요 움직임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그럼 되잖아요. 대체가 올라갔다. 해당자의 수량이 증가한다. 수요 증가한다. 우측 이동 올라간다. 가격 올라간다. 거래량 증가한다. 이건 아직 증명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아파트 수요 감소율. 아파트 수요 감소율 나왔어요. 그럼 아파트 수요 감소율 몇 개일까? 무수히 많아. 그 중에 대체재 가격 하락이 있다는 거야. 다음 중 다른 조건이 모두 다 일정하다고 할 때 아파트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2번 지문에 대체재 가격 하락. 다음 몇 번? 2번. 그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요거 됐습니다. 이제 보완제. 대체재하고 보완제 중에서 대체재가 훨씬 더 잘 나와요. 올해도 대체재가 나왔지 보완제는 잘 나오잖아요.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보완제가 뭐냐면 요 대체재하고 보완제는 재화가 2개 나와. 재화가 2개. 그럼 소득이 나오면 앞에 소득이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돼? 정상재, 열등재가 생각나야 되고 재화가 2개 나와. 연립주택, 아파트, 그다음에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뭐 단독주택, 다세주택, 아파트, 다세주택 이렇게 재화가 2개 나오면 대체재 보완제 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보완제가 뭐냐? 보완제는 재화가 2개 나오면 한 재화를 소비하는 것보다 2재화를 같이 소비했을 때 만족감이 더 증가하는 2재화를 보완제라고 그래. 자, 이거 피자가 있습니다. 그 피자만 먹는 것보다는 콜라를 마시면서 피자를 먹으면 기분이 더 좋아지죠. 요 2개가 보완제야. 자, 치킨이 있습니다. 치킨은 그냥 치킨만 먹는 것보다는 맥주 한 잔 해야지. 이렇게. 그 2개가 보완제야. 됐습니까? 요거 이제 보완제라는 소리야. 자, 여기 삼겹살이 있네요. 그럼 삼겹살 먹으면서 막걸리 마시거나 맥주 마시면 뭐가 좀 안 맞죠? 그럼 삼겹살 먹으면서 뭐야? 쇠주 한 잔 해야지, 이렇게. 여기 이제 보완제야. 기분 좋습니까? 이렇게. 오늘 가서 공부하다 열받으면, 안 되면 이거 해야 되겠네요. 삼겹살 소주 한 잔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보완제인데 왜 안 될까? 이렇게. 소주 싫으면 이제 피자하고 콜라 마셔야지. 예? 자, 그럼 이제 갑시다. 여기 부동산학은 대체재는 쉬워요. 대체재는 찾기가 쉽다고.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대체재니까.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대체재니까. 근데 보완제는 찾기가 좀 곤란해요. 아파트하고 보완제가 뭘까? 아파트하고 보완제가 뭐지? 좀 찾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제가 늘 삼겹살하고 소주 가지고 합니다. 여기 삼겹살이 있어요. 그럼 삼겹살하고 보완 관계 있는 게 여기 소주란 말이에요. 소주. 그러면 소주 입장에서 삼겹살이 보완제야. 그럼 삼겹살 가격이 올라가. 그럼 삼겹살의 수요량은 증가? 감소. 정신 차려. 감소. 처음에는 이런다니까. 여기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사실은. 처음에는 막 헷갈려, 이게. 그럼 삼겹살 가격이 올라가면 삼겹살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그럼 소주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 증가? 삼겹살 많이 안 먹으면 소주 수요량 감소해요, 여러분들. 삼겹살집에서 소비되는 수요량이 엄청나게 많거든, 소주 수요량이. 그럼 우리나라에서 삼겹살집을 만약에 일주일 동안 문 닫아봐요. 그럼 소주회사 미쳐본다고 그래요. 안 팔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럴 수 있겠네. 삼겹살집 문 안 열으니까 열받아서 소주 먹는다. 새우깡이다.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그 삼겹살 가격 올라가면 삼겹살 안 먹잖아요. 그럼 소주 수요량이 감소하잖아요. 그럼 얘는 소주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게. 그럼 소주 수요 곡선이 어디로 가요? 좌측 이동하잖아요. 좌측 이동. 그럼 소주 가격은요? 떨어져요. 그러면 소주 입장에서 삼겹살이 뭡니까? 보완제죠. 보완제?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할 수 있네? 소주 자리에다가, 아니 삼겹살 자리에다가 보완제로 쓸 수 있죠. 그 보완제 가격이 올라가면, 그럼 해당 재화, 수요량은 증가 감소? 감소. 수요 감소. 수요선 좌측 이동. 가격 떨어지죠. 그럼 보완제 가격 움직임하고 해당자의 수요 움직임이 같은 방향 갑니까? 반대로 갑니까? 반대라고. 그러니까 보완제는 할 필요가 없어. 보완제 하는 순간 헷갈려. 대체점 하면 돼. 봐요? 대체자 상승 나왔죠?
상승 나왔죠? 그럼 부환제 가격 상승은 반대야, 반대. 반대? 그럼 대체재 가격 상승, 요 대체재 가격 움직임과 해당자의 수요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 부환제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부환제가 올라갔잖아요. 삼겹살이 올라갔죠? 그럼 소주 수요량은 증가 감소? 감소. 할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대체제 요거 네 가지잖아.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죠? 그럼 요거 1번만 하면 돼. 1번만. 1번 하면 2번 되잖아요. 대체제 가격 상승, 해당자 수요량 증가. 대체제 하락, 해당자 수요량 감소. 그럼 요 1번을 했는데 대체제 가격 상승이 아니라 부환제 가격 상승 나왔다. 그럼 반대로. 화살표 반대로. 자, 이번에는 부환제 가격 볼까요? 부환제 하락. 자, 그럼 여기 와요. 이번에는 삼겹살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삼겹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삼겹살을 많이 먹어. 그럼 소주 수요량도 증가해. 소주 수요가 증가해. 소주 수요국수를 우측 이동해. 소주 가격이 올라가. 됐습니까? 이거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방향 봐요. 이 삼겹살 가격이 떨어지면 부환제 가격이 떨어진 거야. 그 부환제 가격이 떨어지면 해당자의 수요는요, 증가. 그 부환제 가격 움직임과 해당자의 수요 움직임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그럼 여기다 쓸 수 있겠네? 부환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해당자의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국수 우측 이동합니다. 가격 상승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 대체재 가격 상승하고 부환제 가격 하락이 요 똑같아. 수요량 증가, 수요 증가, 수요량 증가, 수요 증가, 수요 증가. 의미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해돼요? 자, 아파트. 여기다 아파트라고 해봐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을 증가시킨 요인 중에 대체재 가격 상승이 있다는 소리야. 그럼 아파트 수요량을 증가시킨 요인 중에 부환제 가격 상승입니까? 부환제 하락입니까? 부환제 하락이라고.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아파트가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서 대체재 가격 상승이 있다는 소리야.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시킨 요인 중에서 부환제 가격 하락이 있다는 소리야. 우리 시험은 아파트 가격 하락 요인을 잘 물어볼까? 상승 요인 잘 물어볼까? 상승 요인.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중에 대체재 가격 상승과 부환제 가격 하락이 있다는 소리야. 대체재 가격 상승과 부환제 가격 하락이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거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대체재 가격 상승, 부환제 가격 하락이 아파트 가격을 만다 상승시킨다 이렇게. 그걸 암기하는 거예요. 그거 암기. 그게 지금 별표 3개 준 거야. 23쪽에 필기노트 23쪽에 상단에 암기라고 나온 거. 자, 해봅시다. 대체재 가격 상승, 해당자의 수요량 증가, 수요 증가, 수요국순 우측 이동, 가격 상승. 그럼 결론은 대체재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해당자의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 다른 방향? 같은 방향. 그 부환제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해당자의 수요 움직이는 방향,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그건 하지 말라고. 대체재만 하면 되니까. 대체재만 하면 부환제는 반대니까. 두 개를 같이 하는 순간 헷갈리다고. 요 네 개 중에서 이것만 하면 돼. 요것만. 요거 1번만. 1번만. 그럼 대체가격 상승, 수요량 증가, 수요 증가. 대체가격 하락, 수요량 감소, 수요 감소. 부환제가 나오면 대체자하고 반대로. 됐죠? 그럼 끝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제 시험 질문 갑니다. 다음 중 아파트 수요 증가율 그랬어. 아파트 수요 증가율. 아파트 수요 증가율 찾아라. 3번에 부환제 가격 하락. 답 몇 번? 3번. 그거 하나 줘요. 그거 별표 3개니까. 자, 이 화면에서 별표 3개. 대체재 가격 상승과 부환제 가격 하락이 아파트 수요를 증가시킨다.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킨다. 그러면 시험이 이렇게 나오네. 아파트와 부환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한다. 오엑스? 오, 그렇게. 그건 이제 암기하셔야지. 두 개가 힘들면 이것만 해. 대체가 상승만. 대체가 상승, 해당자의 수요 증가, 수요국순 우측 이동, 가격 상승. 결론은 대체재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해당자의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그거만 하면 돼. 부환제는 반대로 가고. 자, 이제 고생하셨는데 그러면 대체재 부환제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준다고. 아까 우리 수요에서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량이 5% 증가했다 감소했다 나왔죠. 그러면서 정상제냐 열등제냐 따져보라겠다고. 그러니까 앞에 봤던 화면을 가볼까요? 여기 봐요. 소득 배우면서
정상 열등제가 나오니까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혜량이 5 증가했다.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 논리가 대체제, 부환제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근데 여기 있는 거 소득, 얘는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은 건 아니고 거의 매년 나오는 게 여기가 대체제, 부환제. 올해도 나왔잖아요. 대체제, 부환제. 그러면 여기 A제 가격이 10% 올라갔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럼 B제 수혜량이 8% 증가했습니다. 재화가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A제, B제. 그러면 대체제냐 부환제냐 물어보는 거야. 여기 대체제, 부환제 설명할 때 숫자 10% 8%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대체제, 부환제를 따질 때는 방향만 보고 따지지 숫자는 안 보는 거야. 그럼 선생님 시험 문제에 왜 숫자를 주는데? 여러분 헷갈리라고 주는 거라고. 그러면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수혜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방향 하고 있죠? 무슨 제? 대체제. 그럼 이렇게 나오면요. A제 가격이 10% 떨어질 때 B제 수혜량이 8% 감소했다. 무슨 제? 대체. 헤이. 방향을 잘 보라고 방향. 거시기 하고만. 자, A제 가격이 10% 올라갔습니다. B제 수혜량이 8% 증가했습니다. 그럼 한 제의 가격과 다른 제의 수요가 같이 움직이죠? 올라갈 때 올라갔잖아. 대체제. 그러면 A제 가격이 떨어질 때 B제 수량도 감소했다. 같은 방향이잖아요. 무슨 제? 대체제. 오늘 안 올라가다가 와가지고 머리만 아프 죽겠다. 2번 갑시다. A제 가격이 10이 올라갈 때 B제 수량은 8이 떨어졌대. 같은 방향 반대방향. 반대 무슨 제? 부환제. 이렇게. 집에 가면 기억이 없을 겁니다. 자, 지금은 책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업을 한 번 더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업을 한 번 더 듣고 또 여유가 된다면 책을 보는데, 근데 책 바로 보지 말고 수업을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요 주변에 사시면 야간에 할 일 없으면 야간에 오시면 돼. 7시. 그것도 들으면 되죠. 그러니까 특정 부분이 오늘 요거 지금 세 번째 시간 요거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야간에 8시, 9시 오면 되겠다. 9시. 9시 오면 요거 할 거니까 요게. 다 앞에 부분 다 이해된다면 자, 됐습니다. 자, 별표 3개 갑니다. 별표 3개.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해당제 수요는요? 증가. 해당제 수요는 우측이동. 됐죠? 자, 부환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해당제 수요? 증가. 둘 중에 요 부환제가 힘들면 대체제 가격 상승하면 돼. 그럼 대체제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해당제 수요 움직이는 방향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그럼 끝난다고. 재화가 2개 나오면 A제, B제, X제, Y제 소형 아파트 뭐 오피스텔 재화가 2개 나오면 무조건 거의 100% 투자가 무슨 관계 있는 거 물어봐. 대체제냐 부환제 이렇게 물어본다고. 의미하셨죠? 그럼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 투자는 무슨 제? 대체제.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무슨 제? 부환제. 이렇게. 자, 별표 3개 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으로 이제 오잖아요. 공급으로. 수에서 또 있어요. 수에서 또 있는데 이제 하지 말고 이제 공급으로 오는 거야. 자, 공급으로 오면, 그럼 이거 다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했잖아요. 다 했고, 그리고 공급 변화 요인도, 이제 공급에서 요거 많은 거야. 공급 변화 요인만. 공급에서 6번 요거 안 했잖아요. 그럼 공급 변화 요인은 공급 증가 요인과 공급 감소 요인이 있는 거야. 그럼 공급 증가 요인은 공급선 우측 이동 시키고 공급선 공급 감소는 공급선 좌측 이동. 이건 아까 다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가격과 거래량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는 이제 아직 안 배웠다고 요거는. 자, 그러면 공급 변화 요인도 무수히 많겠죠. 무수히 많은 건데 가장 잘 나온 거 요거 1번. 요걸 잘 낸다고. 뭐 2번은 제가 생략하고요. 우리 필기노트 2번 있는데요. 3번 썼는데 3번도 좀 중요성 떨어지고 요 1번. 1번이 가장 시험이 잘 나와. 상식적인 거잖아요. 자, 봅시다. 아파트를 공급시키려면 아파트 공급에 필요한 생산 요소가 있어야 돼. 그럼 아파트 생산 요소는 토지가 있어야 돼. 토지. 그 다음에 건축 자재가 있어야 돼. 시멘트, 철근 이런 거. 그 다음에 건설 노동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택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건축 자재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택지하고 건축 자재가 생산 요소야. 그럼 택지 가격이 떨어지고 건축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이 떨어진 거야. 그럼 생산비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 건축비가 감소한 거라고. 그럼 아파트 공급량은 증가 감소?
증가. 공급 증가. 공급선 우측 이동. 가격 떨어진다. 여기에 공급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거야. 공급 변화 면에서는. 자, 그러면 최근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기출지문 봅시다.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거. 나중에 요 기출지문집도 다 나가고 그러니까 요걸 막 굳이 받아 쓰려고 하지 마시라고. 요거 쓰려면 화면 확 넘겨버릴 거예요. 그렇지? 요거 쓰고 싶으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 쓰면 돼. 자, 갑시다. 최근에 평가사 시험에 나왔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건축비 하락 등 생산요소의 가격 하락은, 그럼 생산요소가 하락하면 공급량이 증가 감소? 증가. 그럼 주택 공급 곡선을 우측 이동할까? 그 다음에 좌측 이동할까? 우측 이동. 우측 이동이 오른쪽 이동이야. 오른쪽 이동. 왼쪽 이동이 좌측 이동이라고.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OX, X. 그럼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는, 우리 시험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우측 이동,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이런 표현을 쓰지. 요 우측 이동은 오른쪽이거든. 오른쪽 이동. 그다음에 좌측 이동, 왼쪽 이동 이런 표현은 아직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은. 근데 다른 시험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이라든지 다른 경제학 시험에서는 우측 이동을 오른쪽 이동이라고 잘 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 시험도 곧 이 우측 이동이 오른쪽 이동이 나올 거예요. 그럼 좌측 이동이 왼쪽 이동이 나올 거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지만 수요 공급, 수요 공급이 끝난 거야. 수요 공급 이론이 끝난 게 아니라 수요 공급이 끝났죠. 그럼 수요 공급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까? 시장의 균형이야. 시장의 균형.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의 균형이 나오는 거야. 시장의 균형. 시장의 균형은 변화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화해. 그래서 이제 균형의 변동. 균형의 변동 이렇게 하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셔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한 30분 정도 소요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정확히 또 쉬었다가 하셔야 돼. 됐습니까? 이렇게. 자,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고 이제 패턴을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수요 다 배웠어요. 공급 다 배웠습니다. 그럼 시장의 균형, 균형의 변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책 보자고요. 책 82쪽. 82쪽 같습니다. 82쪽에 상반에 수요 변화 요인 나오면서 소득 변화 나왔습니다. 기역 정상제, 니은 열등제, 디귿 중간제 중립제, 중간제 중립제 옆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이고, 예, 소금 간장 나왔죠? 그런 거 안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면 정상제라고 봐요. 정상제를 다른 말로 우등제라고 하고, 그 우등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 나왔죠? 그거는 아직 지금까지 실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 다음에 하는 거야.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구나 하면 되고, 거기 보면 고급 대형 아파트, 대형차 이런 거 나왔는데 그런 거 안 나와. 그 뭐가 나오냐면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 이게 정상제라는 소리야. 됐죠? 그것만 해주시면 되죠? 열등제는 반대가 될 거고, 그 바로 옆에 정상제 바로 왼쪽에 기출지문 한번 봐봐요. 기출지문. 소득이 10% 증가자 어떤 부동산의 수요량이 8% 증가했다면 무슨 제다? 정상제.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험에. 자, 83쪽으로 갑니다. 83쪽에 관련자의 가격. 그게 대체제 부환제라고. 그럼 대체제나 부환제 가격 변화 나왔습니까? 그 밑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27때부터 계속 이렇게. 자, 기업. 대체제 관계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요의 교차탄소 플러스값. 요건 나중에 배울 거고, 그 예를 봐봐요. 아파트와 단독주택, 맥주하고 소주, 커피하고 녹차 이렇게 나왔습니다. 커피하고 녹차보다는 홍차하고 녹차가 더 적절할 것 같아. 맥주하고 소주가 대체제라고 하면 요즘은 좀 안 맞아요. 뭐 맥주하고 소주가 대체제입니까? 부환제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맥주하고 소주가 대체제라고 생각해? 부환제라고 생각해? 그렇지, 부환제지. 네. 제가 20살 때 경제학 책을 처음 보는데 그때는 요 대체제 부환제를 요 소주하고 맥주로 설명했어요. 제가 20살 때니까 25년 전이네. 25년 전. 왜 웃으세요? 25년 전. 그때는 경제학 책에 소주하고 맥주를 대체제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소주하고 맥주가 대체제가 아니에요. 부환제지. 말아버리자 그러잖아요. 그건 소주만 마시보다는 맥주를 같이 먹어야 샥 내려갈 때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주하고 맥주가 요즘은 대체제입니까? 부환제입니까? 부환제지. 말하라 가니까. 그래서 요거는 대체제 부환제를 하면 안 돼요. 이거 맥주하고 소주를 대체제하면 안 된다고 부환제라고 해야지. 그거는 시험에 안 나와 또 거기다 별표하지 말고.
그러면서 거기 A, B, C 설명 나왔죠? 그 설명을 읽어보면 그 밑에 박스 나왔어, 박스. 대체적 가격 상승. 그러면 대체적 수요 감소 그걸 하지 말고 대체적 상승했습니다. 그럼 해당적 수요 증가. 됐습니까? 해당적 수요 우선 우측 이동. 가격 상승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대체적 하락은 할 필요 없잖아. 상승을 했으니까. 하락은 반대로 가니까. 그럼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은 대체적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해당자의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보완제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해당자의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그러면 되잖아요. 자, 그럼 연습. 보완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해당자의 수요는요? 증가? 그러면 끝나는 거지. 대체적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해당자의 수요? 증가.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 밑에 이제 보완제 샤프하고 샤프심 나오고 복잡합니다. 이게. 그게 또 뭐라고 설명 나왔는데 다 필요 없고 아까 방향만 하면 돼요. 넘겨서. 84쪽에. 84쪽 가면 보완제 가격 상승이라고 위에 상단에 박스 나왔어요. 보완제 가격 상승. 해당자의 수요는 뭡니까? 감소.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밑에 보완제 가격 하락. 해당자의 수요 증가. 그러면 끝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핵심이라고 나온 것은 지금의 핵심 아니에요. 그거. 핵심 아닙니다. 지금은 일단 보지 말라고요. 말고 이제 85쪽으로 넘어와 봐요. 아, 미안해요. 거기 84쪽에 핵심 밑에 동그라미 3번 인구 변화, 수요자의 기여도 변화 나오죠. 요거는 굳이 제가 할 필요 없이 여러분 읽어보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할 필요 없는 거고 85쪽 가봐요. 85쪽 가면 그러면 7번, 8번, 9번, 10번 나왔죠. 그 옆에 사이드에 기출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84쪽도 수요 변화 요인이고 85쪽도 수요 변화 요인인데 84쪽은 기출지문이 있는 거야. 84쪽까지 내용은 나오지만 85쪽의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는 소리야, 이게. 그죠? 그 다음에 85쪽에 핵심이라고 나오는데 1번부터 몇 번 나왔습니까? 8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는 거의 안 나와. 그러면 5번부터 8번까지가 이제 잘 나오는데 5번하고 8번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5번하고 8번이 거기 별표 3개 있으니까. 5번, 대체적 가격 상승. 해당자 수요 증가. 8번, 보완자 가격 하락. 해당자 수요 증가. 그러면 옆에 예를 들어서 A, B, 재화가 2개 나왔잖아요. 맞죠? 거기까지는 지금 보지 말라고. 자, 여기까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86쪽 넘어가 봐요. 86쪽 넘어가면 수요의 분류 나오면서 그 86쪽하고 87쪽은 사실은 공부 안 해도 돼요. 86쪽은 거기 이제 기출집 하나 나왔는데 그거 올해 이제 그 계산 문제 관련해서 하나 나온 거고 그러고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87쪽은 나오도 안 해요. 87쪽은 찢어버려. 나오도 안 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88쪽 가면 이제 공급이죠. 공급은 수요하고 패턴이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제 보시는 거고 그럼 이제 공급이 어디까지가 공급이 이어지냐면 그러면 93쪽까지 공급이 이어져요. 그럼 이제 공급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넘으면 94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왔습니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 나오죠. 여기에 이제 시장의 균형이라는 소리야. 여기서부터는 정확히 10분 쉬었다 해야 돼. 요거 하면 30분 걸리니까. 자, 10분 쉬었다 합니다.